병원 두 병원 다니면서 몇차례 치료 다 받아봤는데 자꾸 재발하고 잘 안 나요. 팔꿈치 통증 왜 병원마다 치료하는 게 다른가요? 세액신경과 치료, 프롤로지가 치료, PRP 기사 치료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일상이 불편해지는 그리고 잘 재발하는 팔꿈치 통증 어떤 순서로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척추 관절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1타 강사 정형외과 전문의 박혜봉입니다. 팔꿈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보통 팔꿈치 통증을 겪는 분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만성적으로 통증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병원의 팔꿈치 통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좋다는 치료들을 다 받아봤는데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정말 많거든요. 어렵게 좀 좋아졌는다 싶어도 재발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 낫지 않는 팔꿈치 통증으로 잘 알려진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입니다. 다른 말로는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상과라고 하는 것이 팔꿈치 쪽의 안쪽, 바깥쪽에 있는 튀어나오는 뼈를 말하거든요. 바깥쪽 부분이 아픈 경우를 외측 상과염 테니스 엘보, 여기 안쪽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면 내측 상과염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질환명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할 때만 생기는 질병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진단을 받는 환자분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인들 뿐입니다. 주요 환자군만 보더라도 가정주부, 요리사, 미용사, 자동차 정비사, 사무직 직장인들이고요. 요즘 들어 골프, 테니스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운동을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친 적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 부분을 손으로 꼭 눌렀을 때 아프고요.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을 필 때 이 아래팔 바깥쪽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과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골프 엘보는 팔꿈치 안쪽 부분에 튀어나온 뼈를 손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손목을 아래로 구부리거나 손가락을 구부리고 주먹을 꽉 쥐었을 때 이 아래팔 안쪽 부분에 있는 근육 부분들의 통증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렇게 엘보라고 하니까 팔꿈치를 많이 써서 아프거나 생각하시고 팔꿈치를 안 쓰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손목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이 이 팔꿈치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꿈치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팔꿈치를 구부리고 피는 동작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목과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팔꿈치가 아플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하는 건 손과 손목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손을 안 쓴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테니스나 골프 같은 취미생활을 해서 아파진 거라면 취미생활을 쉬고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손을 많이 쓰고 손목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나았다가도 자꾸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팔꿈치 통증,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어느 한 가지가 완전하게 좋아지게 만드는 치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동원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픈 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손상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손과 손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팔꿈치로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팔꿈치 보호대나 보조기를 일하거나 운동할 때도 차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해보는 겁니다. 진통소염제 및 먹는 스테로이드 복용을 통해 염증 및 통증을 줄여보는 겁니다. 물리치료는 아픈 부위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손상된 부위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 몸은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염증 및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정도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세 번째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전자기파로 아픈 부분을 자극해서 염증 및 통증을 줄여주고 조직 재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체외충격파는 집중형, 방사형 체외충격파로 나눌 수가 있고, 이중 팔꿈치 통증,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에는 집중형 체외충격파가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외충격파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사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프롤로 주사, DNA 주사, 콜라겐 주사, PRP 주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런 주사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주사 치료 단기간 약 2개월 내에서는 통증 감소 및 염증을 줄여주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이 꽤 많이 있는데요. 우선 주사 치료 부위에 지방층이 함몰되거나 피부가 하얗게 변색되는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할 때마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 있어 여러 번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기본적으로 고농도 포도당을 아픈 부위에다 주사를 해서 염증을 더 일으키는 치료입니다.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더 증폭시켜서 손상 있는 조직의 회복을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DNA 주사, 콜라겐 주사, PRP 주사들은 힘줄 인대의 재생 회복을 위해서 각각의 물질을 아픈 부위에 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검증된 치료는 PRP 주사인데 단점으로는 맞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때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면 100% 좋아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보다는 골프 엘보에서 결과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반응이 없을 때 그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절 일타 강사 정형외과 전문의 박혜봉이었습니다. 이상 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